밖에 나가면 매연이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쫓겨나는 거야. 이런 거를 영상 찍어도 될지 모르지만 양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바니즘의 리더 김다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색다른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멤버들의 쿠바 여행기입니다. 두 분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한송이입니다. 네, 저는 퍼커션을 연주하는 전유진입니다. 쿠바에 왜 가려고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음악이 쿠바 음악 하는 밴드다 보니까 가장 먼저 쿠바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음악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쿠바를 가장 먼저 여행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진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쿠바가 생애 첫 해외여행지였어요. 저는 뭐든지 처음 할 때에는 좀 과감한 것으로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마침 제가 쿠바 음악을 하기도 했고 송이 언니가 쿠바를 같이 가자고 제안해줘서 말 그대로 그냥 덥석 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정말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쿠바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쿠바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두 분이 갈 때는 그런 정보도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때가 한 5년? 6년 정도 됐나요? 6년 정도 전이었죠. 네, 6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아예 쿠바라는 나라 자체도 생소했고 사람들이 알기에 그리고 정보가 정말 너무 없었어요. 알아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쿠바를 간다고 하면 쿠바를? 쿠바? 막 다 이런 너 식으로 죽어! 약간 이런 느낌. 좀 약간 다 무섭고 좀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많았어서 맞아.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네. 그리고 사실은 송이 언니는 원래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잘 준비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여행 짐도 전날 새벽에 막 싸고 이러는 성격이라서 사실 저희가 갔을 때 쿠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 거란 생각을 정말 전혀 못하고 가서 영어 하면 다 되겠지 이런 상태로 그냥 언니가 어디 갈지 알아서 다 골라놓겠지 이런 상태로 전 그냥 몸만 갔어요. 그래서 사건이 많았죠. 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공항에서 한국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아마 첫날을 공항에서 쫄쫄 굶으면서 차가 뜰 때까지 아마 덜덜 떨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쿠바 사람들이 정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에스파뇰을 쓰는 상황이었고 입국 수속부터 난관이었죠. 보통 몇 시간 걸리죠, 가는? 14시간? 14시간. 비행 시간만 따지면 14시간 정도 됐고 그래서 중간에 캐나다를 경유해서 스탑오버를 한 번 했었죠. 그러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는 길에도 뭐 사건이 있고 딱 쿠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인상은 어땠어요? 제가 쿠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온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딱 그 공항에 내리면 그 온실에서 나는 습한 풀 냄새 같은 게 확 나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담배를 막 피고 있어가지고 담배 냄새가 코를 막 찔러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매연이 칼칼칼칼칼칼칼 온통 매연 투성이 그게 저의 첫 번째 쿠바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올드카가 있어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매연은 심각한가 봐요. 바로 그 올드카 때문에 아주 매연이 심각하고 일주일 동안 배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가 그 오래되다 정도군요.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아예 적응을 했더라고요. 차에 아. 매연이 길거리에 심하게 매연이 네. 가득한 거를. 그쪽 사람들은 그런 매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나 봐요. 전혀 저희가 매연 냄새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두 분 다 처음에는 별로 인상이 좋진 않았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공항 들어서자마자 그냥 담배 냄새가 공항 안에 그냥 자욱하니까 거기다 또 남미분들이 또 약간 덩치도 크시고 맞아. 좀 인상도 좀 무섭게 생기신 분들도 무서웠어. 많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무서운 첫인상을 강하게 특히. 받았었죠. 거기 그 입국 도장 찍어주시는 여자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막 저기 발바닥 표시 있는데 가서 쓰래요. 막 자꾸 계속 이렇게만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쫓겨나는 건가? 이러면서 있었어요, 진짜. 좋았던 기억은 있죠? 있긴 있죠. 당연하죠. 어떤 그러니까 순간이 지금 좋았을까요? 영상을 찍으려고 기억을 되살려서 행복했던 순간은 두 분 다 알려주세요.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말레콘이라는 그 방파제 유명하죠. 맞아. TV에서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쿠바의 그 이미지로 말레콘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직접 가서 봤는데 파도가 방파제를 부딪히면서 위를 타고 올라오는 그 하얀 포말이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이고 그거 파도가 부딪히는 그 모습만 계속 보면서 서 있었던 적도 있고 지금 생각해도 그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제가 정말 좋았던 건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에 스피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건물마다 정말 밴드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이 건물 앞을 지나갈 때는 이 건물 앞에 있는 밴드 음악 소리가 들리다가 옆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음악이 들어주면서 이 밴드 음악이 들리고 그 밴드 음악이 들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항상 그 거리를 걸어다녔었고 또 정말 아직까지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쿠바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중에 한 레스토랑에 거의 하루 종일 죽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흑인 청소부 아저씨가 머리에 이렇게 흰 두건을 두르고 청소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니까 빗자루를 벽에다 탁 세우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마주쳐서 오던 아주머니가 그 사람 손을 잡고 막 같이 춤을 추는데 세상에 이거 무슨 상황이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멋있어요. 둘 다 악기를 하니까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드럼을 위주로 많이 잡다 보니까 근데 유진 씨는 콩가 잡는 퍼커션 분들이 많아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너무 저는 사실 쿠바에 갈 때 제가 궁금한 것들을 되게 많이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외국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가서 난 한국의 퍼커셔니스트인데 너네 음악 나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무조건 그냥 가서 같이 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아무 데서나 이제 버스킹을 같이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웬만한 노래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노래들을 연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쿠바 사람들이 이제 관광으로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취향에 맞춰진 음악보다는 대부분의 밴드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곡들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트래블러에서 봤는데 말레콘 비치에서 사람들이 막 찬찬이라는 곡을 막 연주하면서 오길래 너무 신나서 같이 춤도 추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로도 한 2, 3만 원 정도 굉장히 막 높은 가격을 막 요구하던데 그런 경험은 없었나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영상에 찍어도 될지 모르지만 양아치입니다. 양아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 정말 많았어요. 막 그냥 언니랑 같이 피자리아로 피자를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이쪽에 바가 있었어요. 근데 송이 씨가 그 바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음악을 탁 틀더니 춤을 막 추면서 이렇게 오래요. 오래요. 그래서 언니가 가가지고 이러고 막 춤을 췄는데 춤 같이 정하자 가라 이렇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춤을 다 추나가자. 그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기억나? 말레콘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기타를 막 이렇게 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귀는 다치지 않는 걸 네가 내 앞에서 연주를 하면 우린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자꾸 달래. 꽹과리를 들고 갈 걸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많고 하다못해 길을 물어봐도 돈 달라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항상 쿠바에서 누군가가 과잉 친절을 베풀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꿀팁이네요. 그럼 여기에 이어서 좀 안 좋은 기억도 있나요? 당황했던 기억? 밤에 유진 씨랑 말레콘에 밤바다를 보려고 나갔는데 흑인분들이 빵 터졌어. 그 술에 취하셨는지 맥주병을 들고 럼병이었어. 럼을 들고 오더니 막 뭐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호응도 있고 호감스럽게 다가와서 그냥 순수하신 청년들이구나 했는데 나중에는 술이 취해갖고 술병을 도로에 던져서 깨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진짜 좀 많이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자 2명이서 가는데. 이게 어느 나라를 가서든지 치안이 아무리 뭐 좋더라도 너무 밤늦은 시간에 여자끼리 아니면 혼자 나가시는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분명히 아침에 다 같이 마주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되게 친구 같았어요. 항상 친절한 모습만 있고. 근데 제가 밤에 공중전화를 잠깐 쓸 일이 있어서 아이폰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
밖에 이렇게 나갔어요. 밖에 있는 공중전화를 쓰려고. 근데 그 공중전화 바로 앞에는 저희들이 항상 물을 사는 그 편의점 트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도 그대로 그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 근데 전화기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 아이폰을 뺏어가려고 손을 이렇게 막 붙잡고 이걸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제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저도 제가 아침에 늘 얼굴 보고 인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방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또 관광객한테 해를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정말 큰일 난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뺏기고 버티니까 그분이 결국은 미안해 이러면서 도망가긴 했지만 위험했어요. 며칠 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진짜 너무 무섭고 여기도 다 멍들고. 그래서 정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절대 귀중품을 손에다 들고 다니지 마시고 혼자 밤에 나가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어느 나라들을 가도 뭐 이탈리아나 유럽을 가도 막 소매치기가 많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대놓고 그냥 뺏어가려고 한 거니까. 핸드폰을 찍으려고 사진을 들면 그걸 이렇게 채가는? 함부로 사진 찍으면 돈 달라 그럽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쿠바가 좀 관광지에 그런 관광 수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나 봐요. 특히나 저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니까 남미 국가들 갔을 때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다들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쿠바를 지금 가려고 하는 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쿠바를 가시게 되면 말레콘 비치 꼭 보시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하는 쿠반 음악, 버스킹 음악 꼭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맛있었던 칵테일인데 다이퀴리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그걸 마시면은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쿠바에 가시면은 다이퀴리를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마셨던 술이죠? 네, 맞아요. 다이키리가 해밍웨이가 마셨던 거는 원래 그 제조법에서 단맛 나는 거는 빼고 술만 2배로 넣은 그런 제조법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제가 마셨던 거는 아무래도 관광객 입맛에 맞게 좀 변형시켰던 칵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술 맛이 나면서도 알딸딸해지면서도 그 단맛이 강하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달콤해갖고 그런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갑자기. 기생전 위험합니다. 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그냥 뭐 해밍웨이 같이 사진 셀카 찍으면서 다 한 잔 정도는 아 거기로 갔어요? 그 동상 있는데? 네. 너무 좋았겠다. 가서 해밍웨이 이러고 있는 거 같이 사진도 찍고 꼭 사진 남겨야겠네. 거기 그리고 아무래도 유명한 가게다 보니까 버스킹 공연의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공연 가서 보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는 만큼 많은 모험과 도전을 하시기를 많이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관광객은 관광객용 버스만 타고 다니지만 조금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박스에 목적지를 써놓고 다 같이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5명이 모여야 출발하는데 좀 길게 갈 때는 굉장히 싸게 갈 수 있지만 의자가 너무 후져서 엉덩이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 현지인들 사이에 껴서 현지인들처럼 지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바나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반드시 모로성에 들리게 되실 텐데 거기 등대를 올라가려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내고서라도 반드시 등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맞아요. 꼭 올라가 보세요. 정말 최고예요. 너무 그 투명한 바다와 거기서 수영하는 애들이랑 물고기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요. 정말 그 정도 돈 내고 당연히 가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거죠.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쿠바에서 개똥을 안 밟으시려면 차도로 다니시면 됩니다. 갑자기 꿀팁? 기승전 꿀팁. 이거는 저희 가사에 있는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강아지들이 설사를 해요. 물긍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해놔서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응가 안 밟고 싶으면 간단해. 그냥 차도로 다녀.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차도로 다녔거든요. 차도에는 차가 다니잖아요. 뭐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잘 피해가면서 차도로 다니십시오. 야,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난 모험을 즐기라고 얘기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럼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Gracias.